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내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해내야만 부동산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은요,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편안하게 중개할 수 있는 시장은 이미 끝났죠. 우린 이를 두고 레드오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에는 레드오션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레드오션으로 가지 말고 블루오션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루오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반면에 레드오션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되고 조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레드오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쪽의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가 발생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다라는 사실은, 즉 부동산 중개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차별화와 경쟁력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 내가 기대했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냐, 성공할 수 있겠냐 라는 문제인 것이지, 블루오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블루오션이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별로 없는 지역 가서 오픈을 해야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지역은 진짜 중개사무소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거기는 중개업이 용이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즉, 중개사가 많이 없는 곳에 오픈한다는 것 자체는 그닥 좋은 기회를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좀 일찍 들어가서 그래요. 나머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다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겪는 일종의 특수한 상황인 것이지, 블루오션, 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블루오션으로 시작했더라도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레드오션이 부동산 시장,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하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란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파이는 정해져 있고 이 파이를 어떻게 쪼개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적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전부 다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즉 대학을 입학하는 것 역시도 제로섬 게임의
하나일 텐데요. 그렇다면 제로섬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된다는 건 결국은 내가 이 시장 안에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능력과 경쟁력 그리고 실력이라는 걸 갖추지 않으면 여기에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매출과 관련된 조사를 늘 하다 보면 항상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6.6%만이 그나마 잘 먹고 잘 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누군가는 그거보다 월등하게 평균선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거보다 월등하게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10%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면에 많은 10%가 또 있어 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상대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 바로 이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적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자, 동일합니다. 제 부동산 중개업이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실력과 능력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은 실력과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당장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창업을 하고 나서 갖추면 되지 않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거래되는 사무실들을 보면 1년 이내에 거래되는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사무실 하나 나왔다가 개공이 들어왔다가 1년 이내 또 다른 개공으로 바뀌고 1년 이내 또 다른 개공으로 바뀌고 1년 이내 또 다른 개공으로 바뀌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중개사무소 간판을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이름이 자주 바뀐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이 처음 간판했을 때부터 계속 남아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변색이 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걸 통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오래 한 곳, 그리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곳, 그리고 자주 개공이 바뀌는 곳을 금방 찾아서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느끼는 건데 보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명판이 바뀌는 그런 사무실은 운영이 안 되거나 또는 자격증을 대여해서 운영하시는 이 두 가지 형태인데요. 실질적으로 둘 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는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실 일이고요. 이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동업이란 형태로 미화돼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자꾸 바뀌는 부분 있죠. 자꾸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력과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개사들과의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무한, 자율, 공정,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실력과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 중개업 시장이고요. 이 질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잘 버는 중개사는 따로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정확하게 직시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사회주의겠죠. 네. 자,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더 잘하고 누군가는 더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개공의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가 바로 이 잘하는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부동산 중개업 안에서는 6.6%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주변에 중개사무소가 쭉 있죠? 네, 이 중에 10개의 중개사무소 중에 하나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오픈하신다고 한다면 그 10개 중에 하나인 부동산이 과연 나이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늘 바쁘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한가하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부동산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선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예전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야 됩니다. 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하는 등의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간이 남아 돌아야 돼요. 그런 빈 시간, 여유 시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계약을 많이 할 때도 바쁘고 부동산 경기가 별로 없어서 계약을 많이 못할 때도 바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바쁠 때는 당연히 바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바쁠 때는 한가한 것이 사실이에요. 대신 이 한가한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겠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빈 시간이 없어서 무언가를 채울 시간도 없이 바쁜 거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바쁘지만 빈 시간이 생기는 것을 무언가가 채워 넣었기 때문에 바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일로 채워 넣을 것이냐, 급한 일로 채워 넣을 것이냐, 즉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작용되게 되는데요.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것을 그 시간대에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으로 매출을 많이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내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해내야만 부동산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여러분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지금 무언가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과연 급한 일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일일까요? 내가 반드시 성장을 위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혹시 안 하고 못하고 놓치고 하는 일은 없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개업 매출이 올라가는 시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영상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러한 내용들까지 영상에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공동중개에 대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